자, 지금 이제 김경수 지사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내용은 이제 보셨을 겁니다. 자,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전 뭐 오늘 아침 9시에 정확하게 예. 김경수 지사의 발언이 좀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좀 올렸습니다. 말 그대로 김경수 지사의 발언이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왜 우려스러우냐면 김경수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마지막 비서관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시절에 가장 가까운 그 사람으로서 경남지사를 역임했던 분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문에 있어서 나름 상징적인 존재인데 어떤 그분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이 발언이 민주당의 어떤 당내의 여러 상황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자, 내용 자체를 이제 놓고 좀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일단 지금 이 시점에 왜 김경수 지사가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기 대선이 다가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대선 주자의 한 명으로서 어떤 자신의 입지를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김경수 지사나 김경수 지사와 함께하는 분들에게 송구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김경수 지사의 지난주 대선 여론조사가 1%였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한 2%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1% 정도의 아주 낮은 지지율, 생각외로 굉장히 낮은 지지율이기 때문에 아마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제 김경수 지사를 평소에 봐왔을 때 이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이제 특정한 시점에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먼저 몸을 쑥 이렇게 들이댄다든지 이런 성향이 아니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 지금까지 수박 논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면면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긴 하지만 김경수 지사 같은 인물,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정치인이면서 또 동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 시점에 이런 거를 올렸다는 것이 뭔가 좀 전술적인 면에서도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실망을 넘어서 왜 김 지사가 이렇게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습니다. 그냥 깜짝 놀라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네. 이것은 김경수 지사 방식이 아닌데 김경수 지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뭐 희생, 배려, 양보 이런 게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남지사로 나가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의해서 나가게 된 여러 가지 굉장히 현명하면서 양식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올린 거는 상당히 김경수 지사하고 안 맞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것은 김경수 지사의 의도라기보다는 김경수 지사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거나 혹은 이재명 대표를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세력들의 일종의 작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고 저는 제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이 방송 봐주고 계시고요. 생방송 지금 긴급 편성으로 김경수 지사의 페이스북 내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7,800분 정도 들어와 계시고 많은 분들이 김경수 지사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비판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의견 주시는데 감사히 잘 받아들이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 김준혁 의원과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내용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이 이랬습니다. 과거의 매듭을 풀고 함께 미래로 갑시다라고 했고 제가 좀 비판적 관점에서 질문을 좀 드리면 이번에 이제 윤석열 내란 세력이 벌이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이들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좀 존중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국정동반자로 생각했다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세 번째, 이준석 쫓아냈고 한동훈 대표도 쫓아냈는데 이들을 내치지 않았다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일단 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걸 먼저 깔아야 되겠죠. 예. 왜 그러냐면 윤석열의 계엄을 비판하고 또 국민의힘의 참 말도 안 되는 그 정책 추진과 또 여러 가지 내용 비판, 거기에 또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 뭐 이존석을 내친다던가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 비판을 해야만이 그 뒤에 하는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명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소한 이런 정도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으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 문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자신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많은 민주시민들과 당원들의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제 계엄이 물론 이런 심각한 사회 갈등과 이제 경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제 내란 세력들이 정말로 입법부도 존중하고 이재명과 협치도 하고 또 국힘 내부에서 대표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약간 제3자의 관점이고, 이런 글을 쓸 때는 첫 번째 윤석열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느냐,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큰 폐해를 일으켰느냐, 이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맹공을 좀 퍼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 그럼요. 그러고 나서 민주당 문제로 좀 돌아와서 한번 우리가 제대로 좀 따져보자라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그 문학 공부를 할 때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삼자적 관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저 윤석열과 싸우면서 윤석열의 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러면서 아이고 저 불이 왜 난 거요? 저 불낸 사람이 잘못이네. 이런 정도의 비판 수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어찌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막 절제된 표현 같지만 오히려 굉장히 분노를 담을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누구로부터 이제 사면을 받았느냐, 뭐 이 이야기가 이제 댓글로도 많이 나오고요. 물론 그것과 이제 연결시킬 것은 아니지만 현재 윤석열 일당이 벌이고 있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좀 비판이 약했던 거 아니냐, 오히려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이미 귀국을 했으니까 탄핵 집회에 좀 나와서 마이크도 잡고 이거 정말로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는데 사람 잘못 봤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 보면 엄중하게 법적, 정치적 그리고 국민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라는 걸로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